네,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모셨는데 새해를 맞이한 첫 방송이기 때문에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일단 새해 인사부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부터 할까요? 네, 해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한무경입니다. 작년 한 해는 대외적인 영향으로 유난히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았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는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와 같은 큰 선거가 2번 있었고요. 그리고 해외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그리고 원자재 가격 폭등과 같은 그런 큰 일이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그럼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지켜오신 국민 여러분들께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23년 개묘년에는 슬프고 힘든 날보다 기쁘고 좋은 날들이 더 많기를 바라고요. 그런 날들이 계속 되도록 입법부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올해 이제 우리 나라 살림을 꾸릴 예산안이 지난해 말에 통과가 됐습니다. 하지만 법정 처리 기한을 22일 넘기면서 가장 늦게 국회를 통과했는데 늦게 통과한 것에 대한 말씀도 여쭤보고 싶고 또 가장 중요한 건 내용 아니겠습니까?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만족하십니까? 예, 먼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무엇보다 민생을 우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대치하는 모습을 보이며 헌법에 명시한 기한을 넘겨 예산안을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진짜 국민의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네. 특히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이었던 만큼 국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정부가 중점적으로 제안한 부분들이 수정이 되어서 좀 아쉬움이 많고요. 특히 좀 아쉬웠던 부분은요. 법인세 인하라든가 또는 대한민국 첨단 전략 산업인 반도체 산업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부분에서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법인세 얘기 아까 해주셨어요. 법인세를 인하를 했는데 이번에 법인세 인하폭이 1%포인트씩 각 구간별로 좀 낮췄습니다. 3%포인트 낮추는 게 정부 아니었잖아요. 네네. 좀 불만족스러우신가요? 그렇죠.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지금 현재 예산안 중에서 법인세 인하에 대해서 많이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의견을 피력하고 계시는데요. 네. 우리가 법인세 인하를 저는 좀 더 다른 시각에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 법인세 인하의 최대 목표는 결국 저는 투자 확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미중 패권 경쟁으로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 투자를 굉장히 꺼려합니다. 그래서 네. 중국을 투자를 꺼려하는 대신에 대만과 싱가포르 그리고 우리나라를 투자 대상국으로 지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만은 법인세가 20%, 싱가포르는 17%고 우리나라는 이제 1%가 내려서 24%입니다. 네. 우리나라가 실제로 노동 유연성은 떨어지지만 예. 대만과 싱가포르보다는 인프라가 훨씬 잘 구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국이 우리나라를 매력적인 투자 대상 국가로 보고 있다고 보고요. 그러나 실제로 이제 법인세에서는 이 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투자 유인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법인세 인하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최근에 화물연대 파업을 하게 된 동력이 됐던 안전운임제 그리고 추가 연장 근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30인 미만 사업장에 8시간을 추가적으로 근로할 수 있게 해주는 법안이 지금 지난해 말로 일몰이 됐고 그게 제대로 논의가 좀 안 되면서 지금 연장이냐 아니냐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다. 업계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근데 타이틀이 안전운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3년을 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안전 확보에 실패를 했다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고도 교통사고 수도 초기보다 2019년 대비 약 8%가 증가했고요. 네. 사망자 수도 이 법안이 만들어진 이후에 약 43%나 급증했기 때문에 네. 안전이라는 제도 이름이 무색하게 됐고요. 네. 이번에 국회에서 한전체 발행 한도를 2배에서 5배, 비상시에는 6배까지도 늘려주는 내용의 한전법을 국회에서 통과를 시켰는데 이 법이
뭐 한전의 적자를 어느 정도 보존해 줄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반대로는 일종의 채권 시장의 블랙홀 역할이 되면서 여러 가지 채권을 다 끌어가면서 다른 기업들에게는 오히려 더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다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2022년 한전 적자가 무려 30조 원을 넘었습니다. 네. 적자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엄청 이야기가 길어지는데요. 그러면 에너지 가격이 폭등했을 때 그러면 과거 정부에서는 왜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았을까? 이런 문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되면은요. 엄청 이야기가 네, 길어집니다. 한도 끝도 없으니. 문정부 네. 시대는 전기요금을 한 번 올렸고요. 예. 우리 윤석열 정부 와서는 지난 12월 달까지 해서 3번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한전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물론 채권 발행이 가장 답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한전을 일단 한전이 자금이 돌아가게끔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한전채 정액을 요구를 했고요. 예. 또 기업들이 어려워하는 게 또 금리입니다. 금리는 뭐 누구에게나 부담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기업들이 이자 부담이 커지니까 뭐 한계 기업들에 대한 얘기, 부실 기업들에 대한 얘기, 지금 이 시점에 구조조정 할 거를 좀 해서 속가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들도 있는데 단칼에 어떤 수술을 하기보다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좀 순차적으로 이렇게 경제 상황을 보면서 또 이 산업의 환경을 보면서 저는 순차적으로 매스를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1.6%다라고 해주셨는데 뭐 원래 전망치보다도 낮고 최근에 우리가 생각하는 잠재 성장률이 한 2%대라고 하니까 그거보다 낮다 보니까 이게 경기 침체냐라고 판단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닌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침체입니까? 저는 저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네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또 거기에 저성장까지 네. 겹치기 때문에 저는 참 언급하고 싶지 않지만 이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업이나 또는 정부나 또 개인의 소비에 있어서도 네. 일단은 저는 항상 미연에 방지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지금 아직 그런 징조는 없지만 네네. 그런 가능성을 대비를 해서 경제 정책을 짜거나 또 기업 사업 계획을 짜거나 또는 민간 소비에 있어서도 조금은 보수적인 척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한 의원님은 우리가 수출이 굉장히 힘든 한 해가 또 될 것 같은데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예, 혹시 보셨겠지만 2023년 대통령께서 어제 신년사를 발표하셨잖아요. 발표하셨죠. 네. 거기에 보면 대통령님도 우리 경제 상황이 어렵다는 걸 잘 인식하고 계세요. 경제라는 용어를 11번을 쓰셨고요. 네, 네. 수출이라는 말을 6번을 쓰셨어요. 그리고 그 수출 중심으로 해서 경제 성장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실 정도로 네. 우리가 경제도 어렵고 수출이 어렵다는 거 다 인식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우리 윤석열 정부도 이 수출 시장 다변화를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세안과 라틴 아메리카와 같이 약 5% 안팎의 고성장을 유지하는 그 신흥시장과 네. 자연 부국을 중심으로 해서 수출을 늘리려고 하고 있고요. 다행히 최근에 우리가 방산 쪽에 수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5월에도 폴란드하고 약 12조의 방산 수출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방산 수출을 통해서 우리가 그나마 어떤 수출에 좀 많이 기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중소벤처 기업을 대상으로 약 1,200 규모의 방산기술 혁신 펀드를 조성을 또 할 예정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경제통 두 분을 모셨기 때문에 지금 하나만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꼭 처리하고 싶은 법안이 있으실 것 같아요. 짧게 좀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예, 지난 정부 때 위축되었던 원전 산업 생태계를 강화를 하고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원전 수출 지원 특별법을 지금 발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수출의 최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그 지원 근거를 마련해 줘야 되기 때문에요. 여기에 지금 중점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용감한 토크쇼 직설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